네, 화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오늘 이 시간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다행히도 장이 좀 빠르게 반등을 해주면서 현재 나스닥 위주로 지금 나스닥이 거의 1%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PPI 영향도 있겠고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이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 이러한 여인들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슈가 오늘 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장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감을 해서 내일 CPI가 또 대기하고는 있지만 좀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방금 이제 발표된 PPI가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제가 거의 매달 말씀드리지만 원래 PPI가 생산자 물가 지수로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의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발표되는 CPI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일까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담감이 좀 내려가면서 오늘 미국 증시가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주요 지금 M7 기업들의 흐름을 보니까 지금 메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흐름 자체가 일단 오늘 장 마감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확신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많은 어떤 이슈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본격적인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줄줄이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면서 좀 이제 시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는 만큼 확실히 그날 발표된 기업들 실적이나 이런 분위기나 여러 가지 분석들에 따라 가지고 그날 분위기가 완전히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트럼프 2.0 이제 2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만큼까지는 일단 계속 우리가 좀 관망세를 좀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큰 문제 없이 전반적으로 이제 미증시는 안정적인 흐름을 당분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눌림을 이용해서 당분간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M7이 앞에서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너무 막 이제 좀 뭔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온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시장을 지켜보면서 이제 분할로 접근하는 방식이 이번 주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또 이슈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대표님. 근데 글로벌 투자자 자금이 북미 펀드로 굉장히 많이 벌써부터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헤지 펀드의 경우에는 방어 포지션으로 현재 전환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향후 S&P 500 지수 흐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어떤 의미를 시사하는지도 궁금하고 오늘 개장 전에 또 PPI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다시 시장이 또 금리 인하 2회를 또 올해 안에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 부분에 대해서 S&P 500 지수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좀 주고 있나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연말에 이제 미국의 헤지펀드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린다 하면서 당분간 미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헤지펀드는 그렇게 베팅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은 흐름이 보였었는데 조금 그와는 좀 반대의 얘기가 좀 나와서 오늘은 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만 먼저 봤을 때는 새해가 보름도 안 됐는데 벌써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북미 펀드 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제 미국 관련 펀드를 운영하는 이제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단기간 동안에 몇 천억대 그냥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확실히 돈이 많이 몰리긴 몰리는구나 이런 얘기가 들었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큰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북미 펀드 자금이 기본 몇 조는 깔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올해가 들어와서 보니까 얼마가 들어왔냐 보니까 1조 5,365억 원 정도가 그냥 보름도 안 된 이 시기 동안에 들어왔다는 내용인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같은 기간 동안에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327억 원이 빠졌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지역 펀드를 봐도 이제 중국은 730억 원 정도 유출이 됐고 인도나 일본 자금도 좀 빠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 증시보다는 이제 미국 쪽으로 자금이 쏠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 펀드 자금의 이제 유입과 유출을 따라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판단되고 있고요. 잘 아시는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가지고 내 계좌의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간다. 그리고 또 정말 농담 섞어서 어떤 얘기 친한 사이끼리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국내 증시의 어떤 탈출 속도는 지능 순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많이 비꼬는 그런 내용이 나온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올해 보름 정도만 봤을 때 1조 5천억이지 이걸 한 달로 늘리니까 4조가 넘는 돈이 북미 펀드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한 연말쯤에 실제로 이제 미국의 펀드를 운영하는 이제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금방 너무 순식간에 2, 3천억이 그냥 올라가더라라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되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국내 자금이 너무 빠져나가가지고 좀 이제 불안하다, 좀 이제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일단 우리 국내 자금은 어쨌든 미국으로 쏠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헤지 펀드 자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조금 방어 모드를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다시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정말 요즘에 정신이 없죠. 이거에 대한 부분과 트럼프가 이제 이 길을 시작하게 되면은 고율의 관세를 먹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나오고 사실 관세 같은 경우도 뭐 세게 먹이겠다 아니면 좀 점진적으로 먹이겠다 뭐 천천히 먹이겠다 하여튼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이유는 연준이 이제 뭔가 자신감에 불타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위원들이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투자 환경이 좀 되게 애매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제가 이제 시장을 분석할 때 보면은 이런 외부적인 요건과 함께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파생 시장 쪽 펀드를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본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S&P 500 레벨 그리고 이게 펀딩 스프레드의 차트를 두 개를 붙여놓은 건데 일단은 뭐 파란색은 S&P 5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 같은 경우도 이제 펀딩 자금인데 일단 보시면 올해 들어가가지고 자금 조달 스프레드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이 분위기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이걸 보면서 이제 기관 투자들의 포지션이 급격하게 좀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스프레드가 130 정도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은 보통 이제 조만간 조정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도 역시나 130을 찍고 급격하게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제가 작년에 한 11월 정도부터는 이제 아마 빠르면은 올해 1분기, 느리면 이제 올해 2분기 초반에 분명히 미증시 조정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 요게 이런 파생 시장의 어떤 포지션을 좀 분석해가지고 나온 결론이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는 이제 파생 상품이 있잖아요. 이거의 어떤 그 분석을 하면서 이제 롱 익스포저라는 걸 좀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보니까 이 수요 측정 스프레드가 12월 말 기준으로 130bp에서 70bp까지 급격하게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변동성 확대되는 구간이 좀 예상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조정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미국 증시 조정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궁금하실 텐데 제 의견은 똑같습니다. 미증시는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대로 표현한 대로 적정 조정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지금 미증시로 몰려가가지고 한 번에 매수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 이제 과거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요. 경기가 사실 요즘에 그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아서 시장이 빠진 거는 좋은 투자의 기회로 삼아 볼 법한데 네. 이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좋아서 문제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4분기 실적 시즌까지 도래합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내일부터 스타트를 끊어줄 은행주들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컨설을 좀 대략적으로 보니까 일단 뭐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들 내일 쭉 몰려 있잖아요. 근데 은행주들은 아마 실적이 분명히 좋게 나올 것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실적 시장은 뭔가 좀 시원하게 열어주지 않을까 싶고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M7 기업들의 실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보면 이제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중소형 관련 테마들이 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냥 거의 밈 수준에 불과할 것이고 이제 시장을 이끄는 건 이제 M7 관련 기업들이 나올 것인데 많이 걱정되는 테슬라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오래 기다렸던 테슬라의 저가형 그 새로운 이제 자동차 모델도 나오고 이런 기대감이 시장을 충족해 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M7이 시장을 이끌 것이고 시장은 예상치보다 괜찮게 나온 흐름이 나오면서 그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닝 시즌 전망까지 대표님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